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장중 시황방송입니다. 오늘은 그 2차전지 얘기부터 바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거의 폭락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발단은 그 에코프로에 대한 하나증권의 이제 리포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고점권역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의견의 리포팅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리포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하나증권 이제 김현수 애널리스트 요분이 이제 또 이차전 쪽에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있는 또 애널리스트 쪽에서 매도 하향 리포트가 나온 거는 이제 굉장히 시장에 파급을 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절제된 표현이고 논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일단 그레이트 컴퍼니 but 배드 스탁. 이제 회사는 좋은 거 인정해요. 예, 이거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위대한 기업이다. 가장 이제 수십 개월화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너무나 이제 기대 가치가 과도하게 돼 있는 밸류에이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포모라고 이제 꺼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 이제 극단을 봤었던 그 포모 현상을 이제 여기서도 지금 짚어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언급드린 내용도 이제 에코프로 계열 그룹에 대해서는 이 포모 현상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광기에 이르는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있었고, 이 포모 현상에 대한 어떤 매수 및 이제 회피를 모두 경계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크를 떠안는 매수도 위험하지만 3개월 주가 562% 상승을 전부 시장의 광기로 치부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사상 누각 같은 그런 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상당한 가치 기반에서 거기에 포모가 더해지면서 조금 배드스탁 이제 어떤 가격대로 진입한 이 부분을 좀 꼬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중립 경제로의 대전환기에 선진 시장의 에너지 공급망 탈중국 기조는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미래 실적 가시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그렇죠? 공감되죠? 보다 먼 시점의 실적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논구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60개월 또 84개월 후까지 나아가는 것은 막대한 리스크 부담을 요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년 정도의 어떤 실적 가시성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예상한 수준 정도 달성되는 게 확률이 높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2027년도, 28년도 이상까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우리가 논할 때는 상당히 좀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도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담을 좀 요할 수밖에 없다. 산업의 성장성이 확고하지만 성장의 원인 변수인 이 탈탄소 정책 기조 및 미중 분쟁 구도 역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그 경로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신규 경쟁자 진입 리스크. 지금이야 이제 상당한 어떤 앞서 있는 기술적인 우위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또 이제 신규 경쟁자에 대한 진입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할 수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이야 당장 1년 내로 이제 상당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60개월, 83개월 이후에는 모르는 일이겠죠. 예, 그만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더 장기화될 때는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주가는 5년 뒤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져와서 이제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때 한국 2차전지 산업이 적절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현재 가치화할 수 있는 최장 시점은 약 50개월에서 60개월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 현재 기준으로 대략 27년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현재 가치화할 수 있는 시점 정도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한 18조, 19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거의 반토막에 대한 적정 가치, 27년 기준 적정 시가총액은 11.8조 원을 도출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목표 주가는 45만 원, 지금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45만 원에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의견도 사실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으면 무조건 100% 이제 반토막 이상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사실 장기적인 어떤 리스크에 대한 전혀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전혀 향후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목표 시가총액이 11.8조 원.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에코프로 그룹은 장기적으로 결국 이제 그 수직계열화 되어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양극재 생산할 때 이제 필요한 전구체 수산화 리튬의 30%를 이제 계열사로부터 조달 예정인데요. 이 계열사들은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캐파 확장해서 출하를 시키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실적이나.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면 이게 와르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코프로 BM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코프로 BM의 27년도 예상 양극재 캐파는 71만 톤입니다. 예상 출하량은 60만 톤이고요. 이때 이제 유럽에서 비중이 50% 정도 되고 북미 쪽이 31%, 아시아가 20%. 상기 출하량은 모두 고객사의 공급 바인딩 계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죠. 일단 리스크는 전방 수요 성장률 둔화 및 예상보다 이제 뭐 수요 성장률이 조금 이제 둔화된다든지, 그럼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또 시장 내에서 이제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이제 수요 성장 둔화 리스크는 현저히 적다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뭐 정책상 보면 여전히 낮은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 및 북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본격화 감안할 경우 가파른 수요 성장 구면은 지속될 걸로 판단한다. 이게 수요 부분이 이제 크게 우려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약간의 어떤 경쟁 심화 가능성 리스크가 있는 게, 사실 이제 미국이든 이제 한국도 이제 LFP 배터리 이제 니즈가 증가하면서, 특히나 이제 CATL이 약간 조금 변조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기술 계약을 맺는 형식을 통해서 북미 쪽에 진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북미 OEM사들의 LF 배터리 니즈 증가 및 셀 메이커들의 양극재 조달처 다변화 기조를 감안하게 된다면 2030년 예상 실적에 대한 선제적인 밸류에이션 반영은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030년 예상 실적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든지 실적을 측정하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부담 요인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기화된 밸류에이션 가지고 오는 거는 좀 부담이고, 경쟁 심화 리스크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뭐 하나증권도 뭐 강조를 했고 좋게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배터리 산업의 성장 가치, 또 메탈 비즈니스의 차별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기업이다. 뭐 광물 이런 거 수직결을 잘했다는 거죠. 섹터 내 커버리지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기업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현 시가총액은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고, 주가 추가 상승을 위해 필요한 것은 2030년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의 경과 그 자체다. 2030년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려면 당분간 중기 실적을 확인해 가는 상당한 기간 조정, 그렇죠. 기간 조정이 이제 필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위대한 기업이긴 하지만 2023년 4월 11일 현재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한다. 아주 뭐 일견 타당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업종 전반으로 파급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이제 당사자도 애널리스트 당사자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제
정확한 어떤 의견을 이렇게 매도 하향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개진한 거는 굉장히 이제 이 업계에서도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가 이제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거의 매도 리포트는 없죠. 거의가 아니라 뭐 거의 없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낸다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어떤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리포트가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상 올라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우리가 좀 보수적인 또 이제 업종 전체 종목별로는 쭉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에 대한 비중 축소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바이오 업종에 이제 상당한 어떤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가장 많이 또 자금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본다면 매저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은 축소를 해나가는 과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은 비중을 올리는 전략들을 이제 실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는 이거는 뭐 고점의 패턴이 너무 확연한 거예요. 이격이 벌어진 채 장대 양봉에 이제 고점 권역에서 이제 도지 형태로 위아래 등락이 큰 이제 도지 형태는 물량이 이제 분산되고 또 이제 고점의 패턴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3%까지 빠졌다가 7% 마이너스로 좀 이제 밑꼬리 그리면서 올려 세웠는데요. 어쨌든 이 패턴이 이제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고점 영역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종목들 모두 뭐 박살난다, 뭐 붕괴된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는 없고요. 삼성 SI 이런 것들 사실 뭐 붕괴되는 어떤 패턴이나 그리고 고점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죠.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계열이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또 왜곡된 시세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충격 파동이 있긴 하지만 이게 모든 종목으로 퍼지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격 벌어지면서 과도하게 올랐던 이쪽 계열이죠. 결국은 에코프로 그 계열들, 특히나 이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이런 계열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 같은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시세가 이제 요건 붕괴되는 패턴. 그리고 엠캠이 오늘 좀 악재가 나온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부담이 크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엠캠 최대 주주가 지분 전량을 처분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진 않은 그런 업종 전반에 미치는 좋진 않은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을 주는 흐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실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셀트론 그룹이 보시면 이제 이게 메이저 수급이 이동하는 어떤 확실한 경로를 말해주는 거죠. 뭐 오늘 뭐 셀트론 그룹이 이제 큰 호재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불면서 이제 명분을 좀 삼고 있는 거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9% 급등, 셀트론 제약도 5% 급등하는 흐름으로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것은 셀트론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요. ABL 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이제 급등하고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죠. 보로노이 같은 기업이 신규 상장주 내에서 매물대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내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굉장히 강력한 또 시세 흐름을 내는 대표적인 신규 상장주 내 종목 루닉 같은 것도 신고가 흐름을 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바이오 업종도 이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테오전도 오늘 3%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뚫어 올리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확연하게 지금 시장의 어떤 중추, 이제 지금 주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의 어떤 영향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띠기 시작했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메이저 수급의 어떤 이동 경로가 확연하게 지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전지에서는 이탈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또 반도체, 오늘 반도체 쪽은 좀 주조종 성격을 보여주죠. 뭐 ISC든 또 많은 기업들이 원익 IPS, PSK 뭐 3% 조정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뭐 조정이지만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패턴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차 전지 업종의 상당한 어떤 차익 실현과 함께 또 이제 고점의 패턴이 확연한 종목들, 또 이제 뭐 듬성듬성 이렇게 최대 주주 매각 소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소간의 이제 비중을 줄여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확실히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어떤 특정 종목을 꼽아가지고 이제 막 완전히 고점이고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못 드리는 게, 사실상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어떤 오늘 고점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보면서 너무나 확연하게 고점의 패턴 내지는 대량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종목은 제가 체크해드리고 언급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 비중을 축소한다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